친구의 답장이 평소보다 짧으면 내가 실수한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누군가 내 말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모임에서 내가 했던 말이 이상했나 며칠째 곱씹게 됩니다. 친구들은 별 생각 없이 산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이 많은 걸까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에너지가 너무 빨리 소진되어 힘들어요. 카톡 단톡방에서 제 메시지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표정이 안 좋으면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창조적인 인물들 역시 예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저는 너무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곤 합니다. 공연 후에는 완전히 소진되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스티브 잡스 역시 지나치게 예민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예민함은 때로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아이폰의 디자인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BTS의 RM은 자신의 예민함에 대해 작은 일에도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또 제 음악과 가사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이제 괴테의 지혜를 통해 예민함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대한 집착.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신경 쓰이고 그들의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찾으려 해요. 문자의 답장이 늦거나 평소보다 짧으면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불안해져요. 어떻게 해야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 꽃들을 보게 꽃은 자신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묻지 않고 그저 피어날 뿐이네. 타인의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림자와 같다. 그것을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질 뿐이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그들의 생각을 신경 써야 하지 않나요?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자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살되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 충분하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할 때 대개는 실제보다 훨씬 부정적인 방향으로 추측하게 된다네. 이것을 부정적 편향이라고 하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부정적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확실한 증거 없이 추측하지 말게. 친구의 짧은 답장은 당신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친구가 바쁘거나 피곤할 수도 있네. 문자 하나로 관계의 전체를 판단하지 말게.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게. 내가 이 생각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한다면 그 친구는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훈련을 하게. 마지막으로 타인의 반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중요하네. 자기 가치감이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한다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런 생각이 들 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괴테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보게 손바닥을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내쉬면서 당신의 걱정과 추측을 함께 내보내는 상상을 해보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쓰게. 시간이 지나면 이 훈련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네. 거절과 비판을 대하는 법. 제 의견이 거절당하면 그것이 저 자신이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동료들이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비판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이런 감정을 다룰 수 있을까요? 이종희의 내가 쓴 초고를 보게. 수없이 많은 수정 자국이 있지 않나? 내 생각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내가 거절당한 것은 아니네. 비판은 당신의 생각에 대한 것이지 당신의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네. 그래도 비판받을 때 마음이 아파요. 특히 제가 정성을 들인 일에 대해서는요. 비판이 아플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게. 이것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기회인가? 아니면 그저 무시해도 될 의견인가?
모든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네. 지난주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했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 상황에서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니까. 하지만 당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게. 아, 이것은 수치심이구나 또는 이것은 실망감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 수 있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게. 5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대부분의 거절과 비판은 시간이 지나면 그 중요성이 크게 줄어든다네. 거절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심호흡을 하게. 호흡은 감정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네. 둘째,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게. 이렇게 하면 당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네. 셋째, 비판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게. 있다면 감사히 수용하고 없다면 그저 지나가게 두게. 기억하게. 비판은 당신의 한 작품, 한 의견, 한 행동에 대한 것이지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네. 관계에서 경계 세우기. 저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친구들이 부탁하면 제 일을 미루면서까지 도와주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업무를 자주 떠맡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항상 지치고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울타리를 보게. 울타리가 있어 정원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네. 경계가 없다면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워질 뿐이지.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은 귀중한 자원이네. 그것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지혜라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특히 가까운 친구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요. 당신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보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편이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이네.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도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첫째, 즉각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게. 그러면 충동적으로 예라고 말하는 습관을 막을 수 있네. 둘째, 거절할 때는 당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되 지나치게 변명하지는 말게. 지금은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네. 셋째, 대안을 제시해보게.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주에는 도울 수 있어요. 또는 이 부분은 어려우나 저 부분은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네. 반복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지. 경계를 세우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돌보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네.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고 타인을 돕는 것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오해를 해소하는 대화법.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주 오해가 생겨요.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이 저를 오해했다고 느낄 때 그것을 설명하려다 더 큰 오해가 생기곤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소설은 불필요한 단어 없이 핵심만을 담고 있네. 대화도 마찬가지일세. 명확함은 친절함의 한 형태라네. 생각이 많은 당신은 말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보게. 내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게. 하지만 제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간단히 말하기 어려워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이어지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복잡한 생각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명료함이 시작되네. 말하기 전에 글로 정리해보게. 글쓰기는 명료한 사고를 기르는 훌륭한 연습이네. 지난번에는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려다가 오히려 그가 상처받았어요. 제 의도는 돕고 싶었던 것인데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주는 것이 현명하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종종 비판으로 들리기 쉽지. 그리고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하다네. 목소리 톤, 얼굴 표정, 몸짓 등이 당신의 메시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네. 오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해가 생겼다고 느낄 때는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게. 제가 방금 한 말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또는 제 말이 혹시 기분을 상하게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네. 그리고 오해를 바로잡을 때는 하지만이란 단어를 피하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라고 말하면 앞에 사과가 무효화되네. 대신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야 더 명확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오해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관계에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네. 감정의 파도 다스리기. 저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기쁨도 깊지만 슬픔도 깊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친구와 작은 다툼만 있어도 밤새 생각하게 되고, 직장에서 사소한 비판을 받아도 며칠간 마음이 무너져요. 저 강물을 보게 때로는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잔잔하네. 하지만 항상 흐르고 있지. 당신의 감정도 그러하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두게. 단 당신은 강물이 아니라 강가에 서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하지만 감정이 너무 강해서 저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제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느껴집니다. 예민함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선물이네. 다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창조적 출구를 찾아보게.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 보게.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게. 일상에서 특히 감정이 갑자기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잠시 멈추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분노, 슬픔, 불안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보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강도가 줄어든다네. 둘째, 신체 감각에 집중해보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손의 감각, 주변의 소리 등을 알아차리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네. 셋째,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기억하게. 어떤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네. 밤에 누워서 지난 일들을 계속 곱씹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잠들기 전에 생각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게. 일기를 쓰거나 걱정 목록을 적어보게.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내일 다시 생각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피하고 차분한 음악이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네. 명상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네. 호흡에 집중하거나 신체의 각 부분을 순차적으로 이완시키는 연습을 해보게. 제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돼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요. 모든 감정을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예의라네. 지금 내 고민을 나눠도 괜찮을까? 라고 말이야. 그리고 기억하게 당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네. 때로는 공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저는 항상 스스로를 비판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잘한다고 해도 저 자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런 내면의 비판과 때문에 평화롭지 못해요. 저 나무들을 보게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크고 아름다운지 걱정하지 않네.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랄 뿐이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되기 쉽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친구와의 대화보다 냉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도 더 나아지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실수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저를 판단할 것 같아요. 성장을 위한 노력은 좋은 것이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진정한 성장도 없다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되 그것을 미워하지는 말게. 자신을 대할 때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친절하게 대하게. 제 머릿속 목소리는 항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해. 넌 실패자야라고 말해요. 그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게. 그리고 자문해보게. 이런 말을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네. 우리는 타인에게 보이는 너그러움을 자신에게도 보여야 하네. 그 내면의 비판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렇게 반응해보게. 고마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나를 믿고 나아갈 거야. 매일 그 내면의 비판가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게. 오늘 하루도 잘할 거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말이야. 둘째, 자신의 성취를 기록해두게. 작은 것이라도 좋네. 하루를 마칠 때 그날의 성취를 3가지씩 적어보는 거지. 셋째,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이 들면 지금 이 생각이 사실인가? 아니면 그저 생각일 뿐인가? 라고 물어보게. 대부분은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걸세. 그래도 때로는 제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네.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추구하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강점을 살리는 데 집중하게. 그리고 기억하게.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것이네. 소속감과 외로움 다루기. 저는 항상 그룹에 속해 있어도 외로움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요. 별들을 보게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함께 밤하늘을 이루고 있네. 당신의 독특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만의 빛이라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깊이 생각하고 느끼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 필요는 없다네. 어떻게 하면 소속감을 느끼면서도 제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과 비슷한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게.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로도 충분하지. 둘째, 자신의 독특함을 숨기지 말게.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용기를 가지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솔직함에 공감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걸세. 셋째, 소속감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네. 자연, 예술, 음악, 책 등을 통해서도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지. 모임에 가면 한두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혼자 있고 싶어져요. 이게 정상인가요? 물론이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그것은 당신이 깊이 듣고 관찰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네.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존중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당당히 취하게.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오늘은 2시간만 있다가 떠나겠다라고 미리 계획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죄책감 없이 즐기게.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어려워요. 온라인에서의 관계도 진정한 관계인가요? 관계의 깊이는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실된 자신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하지만 온라인 소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네. 가능하다면 직접 만남을 통해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켜 보게. 그리고 기억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라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그 손을 잡아줄 것이네. 직장에서의 예민함 다루기. 저는 직장에서 항상 긴장해요. 회의에서 발언할 때마다 심장이 뛰고 실수할까봐 불안해요. 상사가 저를 부르면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되고, 동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직장은 많은 이들에게 도전의 장소이네.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당신의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네. 예민함이 어떻게 직장에서 강점이 될 수 있나요?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읽는 능력이 있네. 이는 팀워크와 리더십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또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도 뛰어나네. 다만 그 예민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회의에서 발언할 때 너무 긴장돼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저는 목소리가 떨리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요. 회의 전에 자신의 의견을 미리 정리해두게. 요점을 간단히 메모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네. 그리고 발언하기 전에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게. 이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네. 또한 모든 발언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이것은 초기 생각이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보게. 이는 부담을 줄여줄 것이네. 피드백을 받으면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오래 생각해요. 작은 비판에도 크게 상처받고요.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시각을 기르게. 비판을 들을 때 이렇게 자문해보게. 이 피드백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피드백의 내용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네. 당신의 일에 대한 비판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네.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기록해두게. 어려운 날에 그것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네.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작업 환경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게. 가능하다면 조용한 공간을 찾거나 소음 차단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네. 둘째, 업무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게. 큰 프로젝트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단계로 나누면 더 관리하기 쉬워질 것이네. 셋째, 휴식을 계획적으로 취하게. 45분 일하고 5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말이야. 그 5분 동안은 창밖을 바라보거나 몸을 스트레칭하거나 심호흡을 해보게. 넷째, 일과 후에는 명확한 경계를 세우게. 가능하다면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고 자신만의 휴식 의식을 만들어 보게. 예를 들어 퇴근 후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말이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동료나 상사와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네. 정리, 속 편하게 사는 법. 생각이 많고 예민한 당신에게 말하네. 그 특별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세상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필요하네. 다만 그 예민함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타인의 반응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게.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거절과 비판을 현명하게 다루게. 비판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것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네. 실패와 거절은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감정에 압도될 때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를 기억하게. 건강한 경계를 세우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지혜라네.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은 귀중한 자원임을 기억하게. 자신을 돌보는 것이 타인을 돕는 첫 번째 단계라네. 오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게. 명확함은 친절함의 한 형태라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균형을 찾게. 모든 오해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감정의 파도를 지혜롭게 다스리게.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보게. 창조적 출구를 통해 감정을 승화시키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게.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게.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든 말하게.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을 추구하게.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게. 소속감과 연결을 찾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용기를 가지게. 혼자만의 시간과 사회적 교류의 균형을 찾게.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를 추구하게. 직장에서의 예민함을 강점으로 바꾸게.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과 공감 능력을 활용하게. 자신의 업무 환경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게. 일과 휴식의 경계를 명확히 하게.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당신의 깊이와 풍요로움의 증거라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게. 그때 당신은 그 예민함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닫게 될 걸세. 기억하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네.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불완전함도 너그럽게 바라볼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걸세. 마지막으로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내가 100년 후에 이 일을 기억할까? 그렇게 하면 많은 걱정들이 그 무게를 잃게 될 테니. 당신의 여정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의 실천 과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해주기. 하루 중 예민함이 발휘될 때 잠시 멈추고 깊은 숨 3번 쉬기.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의 작은 성취 3가지 기록하기. 이번 주에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연습으로 한 가지 부탁에 정중히 아니오라고 말해보기. 매일 10분 명상이나 자연 속에서 걷기를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 갖기.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닌 강점입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괴테의 명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결코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예민함이 세상에 더 많은 아름다움, 공감, 그리고 깊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